안녕하세요. 여성동합 8월호에 인사드리는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약 7년 정도 예방원을 운영해 왔는데요. 채소과일식 책을 내면서 3년 정도 이제 목포 서울을 많이 오고 가게 됐어요. 이 채소과일식 전파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 그리고 또 마침 육아를 하는 저희 아내도 지치고, 그래서 일단은 떨어져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그 목적이 가장 커서 저희 아내한테 이제 설득을 좀 했을 때 어디에서 살고 싶냐 했더니 인천 송도를 콕 집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인천 송도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한 5년 정도는 제가 혼자 예방원을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응대도 못 드리고 그냥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전국에서 목포까지 오셨는데도 그냥 문 사진만 이렇게 사진 찍어서 뭐 제 예방원 카페 올려주시고 가시곤 했는데,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이제 직원도 좀 쓰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기 위해서 더 신경 쓰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약사라는 본업에서 직업군이 작가라는 게 하나가 생겨버렸어요. 채소과일식 책이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아서 10만 부가 넘게 나가고, 그 이후에 완치 시리즈, 완전 배출, 완치 비만, 거기에 이어서 이제 어린이를 위한 채소과일식, 즉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쉽게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에서 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책 4권을 냈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건강 도서죠.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제가 항상 그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제가 채소과일식은 결국엔 마음 수행이다. 결국엔 마음의 괴로움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라는 그 메시지를 위해서 이번 나를 살리는 습관, 나를 죽이는 습관, 이렇게 책을 내게 됐습니다. 20대 때 은행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커피 사업을 시작했다가 건강을 잃고, 특히나 이 불안전성 협심증이라는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진단명을 받고 나서 제가 병원도 많이 다녔고 약물의 힘도 많이 빌려봤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 심장 통증과 이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치유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방, 우리나라가 또 한방 종주국으로서 참 안타깝게 이 한방 양방이 협진이 잘 안 되는 현실이었어요.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게 병원 갔을 때 좀 이런 한방적인 관점에서 안내가 조금만 빨리 들어왔어도 내가 더 방황을 덜 했을 텐데, 그게 가장 아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싶은데 또 한약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봤더니 한약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약, 한약 다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참 요령껏 인생을 살아오는 축에 속해서 저는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전문성을 더 갖출 수 있겠다. 실은 약대 한약학과가 전국에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약사라는 직군도 잘 모르세요. 이제 뭐 4,000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생긴 지는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저는 동시에 이 한약사라는 것도 있습니다라고 알리면서 자연치유에 대해서 동시에 또 알리고 있거든요. 저는 약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한약사기 때문에 약사법에 약사, 한약사는 진단이나 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의사만 의료법상 할 수 있고, 저는 침은 절대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성동화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와가지고 미리 저는 침 맞을 수 있을 줄 알고 왔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32살에 입학을 했습니다. 32살에 입학해서 4년 있다가 이제 36세 2018년도죠. 연도로 하면 예방원 한약국을 처음 이제 오픈했죠. 엄밀히 얘기하면 정식 명칭은 약국인데, 저는 일반 의약품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소화제, 감기약, 두통약 이런 거를 아예 취급을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양약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약은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다는 걸 제가 약대에 들어가서 너무나 여실히 직접 공부를 한 거죠. 왜? 효과, 효능이 있으려면 인위적으로 우리 몸에 변화를 빨리 줘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써야 될 때, 꼭 써야 될 때, 물론 항생제가 있죠. 그게 뭐 스테로이드제라든지 아니면 항히스타민제라든지. 근데 이게 너무 오남용되다 보니까 우리가 아프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반 의약품 포함해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까지도 일단 아프면 그것부터 끊으세요라고 역발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복약 지도를 드리는 약사고 약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약을 먹지 말라는 약사, 약을 팔지 않는 약국이 제 어떻게 보면은 또 캐치프레이즈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 같은 한약사는 잘 없죠. 직접 아직도 저는 탕전을 제가 직접 해서 이렇게 하는 정성을 쏟는 게 기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예방원 그리고 그냥 약국이 아닌 한약국으로 이름을 지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치유는 바로 예방이다. 뭔가 약을 먹고 나서는 이미 늦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러다 보니까 의도치는 않았는데 이제 약대에서부터 상담도 하고 이렇게 점점점 임상 경험을 쌓으면서 현장에 나오니까 말기암 환자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셨어요. 왜냐면 병원에선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라고 이 얘기를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시한부 선고를 잘은 안 합니다. 뭐 3개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왜냐면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급속도로 병세가 악화된다는 게 현대과학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치료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뭐 10년간. 암이 발병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 한약사, 약사는 상담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상담 조제권이 있는데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런 분들 찾아오면 처음에 뭐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어떻게 치료를 해 오셨고 현재 마음가짐이 어떻고, 그런 분들에게 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지만 저는 시력을 잃으신 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시력을.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암으로 발병이 돼서, 그러니까 20년 넘게 뭐 당뇨약 드시고 인슐린 맞고 그 병원에 시킨 대로 계속 하셨던 거죠. 병원에서는 이제 항암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백방팔방 이제 찾아다니시다가 오셨는데, 이분은 정말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그 프레임, 인식의 전환이 한 번 딱 되니까요. 제가 뭐 약을 끊어라 마라, 항암을 받지 마라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정보를 그냥 이런 자연치유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공부하세요. 제대로 된 공부는 직접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분 때문에 제가 그래서 유튜브 이런 영상을 좀 찍어야겠다. 그런 결심도 실은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요, 시력이 결국에는 회복을 하셨어요. 병원에서 안과에서도 다 이거는 못 살린다고 하셨던 분인데 모든 것을 자연식물식, 자연에서 온 걸로만 철저하게 한 3년을 그렇게 하시고 결국에는 근데 돌아는 가셨죠. 네. 근데 그 가족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나 저도 나중엔 들었죠. 네, 나중에는 언제 돌아가신 나중에 들었는데 그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그분한테 직접 이제 한번 연락이 왔는데 화상 통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그분이 보인다는 그 말에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력이 회복한 게 아니고 흐릿흐릿한데도 그 한쪽이 보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 작용에 의해서 몸이 회복한다는 게 현대과학에서 너무 많이 밝혀졌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호르몬 작용이나 뇌의 작용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가고 결국에는 삶에 다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저한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 자기 개발하고 건강은 떼낼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연을 처음 드렸는데 이거 듣고 괜히 또 눈이 나는 지금 안 됐는데 여기 가면 예방원 가면 좋아지겠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드린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근데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런 자연 치유력이 회복력이 있다. 그건 명확하다. 그거를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정보로 이렇게 제 에피소드로 드리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한약사라는 면허증이 없었으면 신뢰성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말씀드려요. 제가 진리가 아니다. 제 얘기는 다만 여러분에게 쉽게 저는 정보 전달을 중간 매개자로 해드리는 것 뿐이다.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 서양이든 동양이든 우리나라든 의사, 약사, 과학자 많이 공부를 하셔서 이미 100년 사이에 이러한 것들이 다 현대 과학 기준에 의해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건 돈이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약 먹지 마, 검사하지 마, 할 필요 없어. 혼자 해서 맨발 걷기 하면 다 좋아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 제약회사하고 병원은 망하거든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카르텔이라고도 저는 보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있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있어야 되고 상업주의가 있어야 되고 전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팔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시중이 당연히 팔려는 사람은 좋은 쪽을 부각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약에는 부작용에 대해서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 많고 탈 많은 오메가3 영양제가 드디어 우리나라 식약처도 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도 오메가3 약으로 나오는 거 처방되는 것엔 반드시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표기하라 라고 이제 그 규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보 처음 들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노출되는 거에 따라서 그게 마케팅이고 언론이 가진 가장 큰 힘인데 그게 의해서 세뇌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그게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이어서 건강 영역까지 들어와 버린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먹거리까지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싸운다라는 표현보다는 제 몸이 나았던 방법을 제가 공부를 통해서 깨달았고 특히 약대에서 양약, 한약을 비교해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임상에 나와서 지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걸 전파를 해봤더니 저조차도 혈당? 이거는 과일은 혈당을 올리겠지 라고 아플 때 과일을 안 먹었거든요. 못 먹었어요. 근데 지난 몇 년간 특히나 더 운영을 해보니까 이 당뇨를 완치시킬 수 있는 것은 약이 현재는 없다라는 걸 모든 제약회사도 알고 있고 병원도 알고 있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먹지 말라는 과일의 과당, 자연에서 오는 이 당이라는 게 이 인슐린 호르몬의 이 조절작용을 그 회복 능력을 개선시켜주고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 제가 생긴 거죠. 먼저 인간의 삶을 들여다 보니까 여성이란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해를 다시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3녀 1남 막내인데 위로 누나만 셋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무조건 애를 낳으니까 골다공증이 와. 갱년기 장애가 와. 이게 세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육아를 할 수 없는 체력이라고 해서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그 핑계로 내버려 두니까 그러니까 독박 육아하니까 사는 우울증이 오죠. 당연한 거다는 거예요. 같이 뭐든지 함께 하려고 결혼을 했고 부부가 됐는데 저도 왜 그런 실패가 없었겠어요. 20대, 30대 초반까지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저도 경험이 쌓이면서 이 결혼 생활만큼은 특히 아이를 낳았을 때 오는 이 힘듦을 외면하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3년은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잠을 못 자는데 어떡해요. 35이라는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해서 38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본인 몸도 힘든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아니 어떻게 애 하나 못 봐? 예. 남편 입에서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시어머니를 데리고 와. 그럼 고부 갈등이 시작이죠. 그렇다고 뭐 사람을 쓰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데리고 잤습니다. 같이 잡았더니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꼬박 같이 해왔고, 그래서 첫 책인 채소과일도 아이 젖병 물리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다시는 안 올 시간을 같이 해줬을 때, 아이가 커서 독립했을 때, 이 부부라는 게 이때의 그 공감하고 전후의 동지애가 생겨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구나를 제가 몸소 깨달은 거예요. 참 제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처음 드리기도 하는데, 행복해지려면 결국에는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먼저 행복해져야 되고, 근데 대부분 바라니까 지금은. 근데 여기에다가 육아까지 겹쳐버리니까 애 기저귀 하나 가는 것까지 서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네가 할 그 시간이다. 순번 정해갖고 하니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몸이라는 게 못 벗어나요. 왜? 집착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야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통증이 조금만 있어도 아 이거 아파. 근데 나는 지금 아픈데 배우자는 나 몰라라 해. 그럼 막 신경질 나죠. 화나죠. 이 지금 시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남성, 여성이 같이 해 나가야 행복하다. 근데 이게 성을 떠나서 인간이라는 삶 자체가 남과 더불어. 근데 뭐 실은 가족도 남이에요. 부부도 남남이죠.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면 이 행복이 전파가 된다. 그럼 결국에는 건강한 사회가 되고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30년 전보다 국민소득 생산지수, 그 GDP가, GNP 모두 300배가 넘었잖아요. 지금 3만 달러에 도달한 시대인데. 근데 행복지수는 왜 이렇게 꼴찌냐는 거죠. 실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수치에 집착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론으로, 머리로만 느꼈다면 결국엔 육아를 같이 할 수 없었겠으나 저도 힘들었어요, 실은. 저는 육아가 정말 귀찮아요. 정말 귀찮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수행이죠, 마음 수행. 계속 저를 단련시킨 거고, 그걸 하니까 저는 지금 오늘 이 순간도 행복하거든요. 지금도 같이 자는 건 제 몫이고, 등원 하원을 저는 유치원 처음 보낼 때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저희 부모님도 지금은 이해는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저희 엄마도 난리였죠. 이제 애가 컸는데, 언제까지 아빠가 같이 등하원 하냐. 근데 그런 얘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대려 아이들한테 해열제, 항생제를 이제는 처방을 정말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특히 의학의 종주국인 독일이 그게 빨리 확인이 됐어요. 왜냐면 이게 치명적이다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항생제 오남용 하지 마라. 해열제 함부로 쓰지 마라. 그리고 제 책에,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해서 제 책에 잘 인용은 안 하는데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의대에서 배우는 소아학과 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저서에 써 있단 말이에요. 38도가 넘었을 때도 부모님께 충분히 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부모를 안심시키고, 아이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해열제를 쓰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게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직접 아이 밤낮없이 키워보니까요. 나도 그 전에는 말 너무 쉽게 했구나. 아이가 이렇게 막 열이 나고 아프니까. 저도 처음에는 해열제 먹일까? 그러면은
40도 막 올라가서 애가 해열제 먹이면은 편해할 테니까. 결국에는 믿음과 신념이 부모님이 있어야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강요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일 흔한 오해가 열 때문에 무슨 뇌수막염이 왔다, 시력을 잃었다, 잘못된 것들이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근데 열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인간의 가장 자연치유 능력이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능력을 꺼버리니까 더 나아가서 진짜 써야 될 때는 약을 써야죠. 저는 약을 아예 쓰지 말라 이게 아니고, 근데 그 판단을 전문가라는 의사한테만 맡겼을 때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소아과 의사 유명하신 분들 중 여러분들도 응급실 가지 말라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웬만하면은 애 데리고 밤에 응급실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이한테 더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 줘서 악화시킨다. 그리고 말 그대로 모든 바이러스가 모여 있는 곳이 병원이고 응급실이거든요. 그리고 해열제를 교차 사용하는 부분들에서 엄마들이 공부는 엄청 하는데 그게 오남용됐다라는 사실을 잘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왜? 약은 효과가 있는 만큼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복불복도 아니고 누구는 엄청난 치명적인 부작용이 오고 누구는 그냥 이겨내고, 이거를 우리 아이한테, 아이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최종 선택은, 결정은 부모가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갖다가 의사한테 줘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특별한 게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먹는 아이스크림, 가공육, 비엔나, 소세지 다 발암물질, 자살 유해 물질로 이미 지정이 돼서 식약처에서 공지를 했는데도 그냥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는 그 사실을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 삶이, 그리고 부모의 삶이, 왜 아이들이 아프면 모든 게 올스톱되잖아요. 역으로 세뇌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하는 채널 하나가 브레드 이발소인데, 그게 뭐 초코 케이크 뭐 이런 거, 사탕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아이스크림 볼 때마다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저거 쓰레기, 먹으면 배 아파. 햄버거 먹으면 배 아파. 그러면 저희 아들이 지금 아이스크림 보면 저거 배 아파 이래요. 드디어 어린이집을 이제 시간제 보육을 처음 보내봤어요. 2돌 넘어서. 그러면 보낼 때 얘기하죠. 저희 애는 가공식품을 안 먹이고 키웠습니다. 요새 비염 아토피 때문에 이게 그 체질은 아니지만 후천적으로 생긴 질환이죠. 그래서 영양사들이 그거를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 식단이 따로 나오기까지도 합니다. 이게 정부 정책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하니까 우유에 시리얼 주고 초콜릿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유치원 가기 전에 어린이집 시간 보육 다닐 때부터 간식을 따로 먹었어요. 물론 엄마가 집에서, 이날은 저기 어린이집에서 간식이 안 된다? 그럼 집에서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 보냈고, 그래서 우유를 공급되는 우유보다는 유기농 우유를 차라리 줘라. 즉 음료수를 먹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뽀로로 음료수 다 주거든요. 그 음료수 대신 저희 아이는 우유를 주세요. 그 정도까지 절충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결국에 먹었어요. 올 여름에 이제 체육대회 하는데, 그 전에는 다 안 주는데 밖에 덥잖아요. 밖에서 다 나눠주는데 저희 아들도 먼저 달라고는 안 해요. 근데 이 똘막똘막 이렇게 눈을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 눈 하니까 그 유치원 선생님들끼리는 저걸 어떻게 안 주냐, 그거 우리 좋다고 말하지 말고 줘보자 했는데, 저희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죄책감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저랑 자면서 아빠 나 오늘 아이스크림 먹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얘기했죠. 그때 확인했더니 진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스크림 한 번 먹는 게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을 주지만, 그 한 번이 아이들은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가공식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부터 해서. 그 결과가 결국에는 유전적인 거는 암이 퍼센테이지는 10%도 안 됩니다. 다 후천적으로 먹는 거에 의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인공 첨가물 색소 덩어리들이 계속 몸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적절히
완전히 100%는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착부터 내려놓고, 근데 기본 교육은 엄마 아빠가 그러려면 실천 같이 해야 돼. 저희는 그래서 저도 치킨 좋아하고 아내도 뭐 그런 거 좋아하지만 집에서 아이 앞에서 치킨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왜? 아이가 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피자 먹으면 저게 뭔지 아니까. 뭐 엄마 아빠가 먼저 참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육아가 어렵다는 말이 나왔지만, 아이가 건강하고 안 아프길 원한다면 엄마 아빠부터 실천을 같이 해주면 엄마 아빠도 안 아프고, 그럼 아이가 조금 자라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7대3의 법칙, 70%는 말 그대로 채소과일식, 통곡물 견과류, 30%는 가공식품, 이 비율로 따져서 같이 달력에 체크해가지고 아이랑 그 작업만 해줘도 아이가 딴 데 나가서 편의점 가서 막 무분별하게 컵라면 사 먹고 탕후루 먹고 마라탕 먹고, 막 요새 애들 믹스커피로 입가심해요. 카라멜 마키아토로 마라탕 먹고 그 잡히는 게 믹스커피가 딱이다라는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그런 애들이 키가 크겠어요? 불면이 오지, 피부 발진 오지, 비염 오지. 그래서 비염 아토피 원인은 그런 데서부터 빨리 찾으면 좋아진다. 그래서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꼭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침은 거의 안 먹죠. 삼시세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명명한 CCA 주스, 까주스, 당근, 양배추, 사과, 이렇게 캐럿, 캐비지, 애플 앞에 딴 건데, 이 세 가지로 만든 주스 먹던지 아니면 사과 먹던지. 저희 아들도 그래서 간식이 주식으로까지는 못해. 왜냐면 그거 갖고도 싸울 수는 없잖아요. 간식이 사과 이런 거예요. 당근이고 고구마. 밥을 저희 아내는 그래도 아이를 먹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계란, 난각번호 1번, 정말 마트에서는 1번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에다가 동물복지 인증에다가 여러 가지가 돼야 1번인데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채식주의자, 저부터가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건도 아닙니다. 비건은 말 그대로 고기, 동물성, 즉 고기, 어류, 모든 동물성 식품을 안 먹는 걸 비건이라고 하고, 채식주의는 진짜 말 그대로 채소 위주로 과일 위주로 이렇게 먹는 거고. 근데 제가 용어 중에 쓰는 자연식물식이라는 것은 화학 제품이 안 들어간 거를 자연식물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삼시세끼 고기를 계속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계속 고기 반찬이 들어와야 이게 뭔가 영양분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은 배가 고프면 일단 견과류, 통곡물 견과류 먹고, 그리고 고구마가 항상 있습니다. 삶은 고구마. 그리고 삶은 고구마가 조금 심심해? 그러면 좀 구워서도 먹어요. 구워서도.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아이스크림, 과자, 뭐 말 그대로 초콜릿, 사탕, 젤리, 이런 게 아예 없이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다. 그렇게 조금 바꿔보면 몸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식단은 딱 2주만 한번 도전해 봐라. 그래서 아침만 채소 과일로 시작을 해봐도 점심 저녁은 일반식으로 드셔도 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아내가 그렇게 계란 챙겨주고 고구마 먹고, 그리고 또 이제 배고프다고 하면 간식 주고, 유치원 가서는 그냥 일반식으로 이제는 먹는 거죠. 근데 간식에 뭐 시리얼이 나왔다, 케이크가 나왔다, 그때는 이제 유치원에서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세요. 뭐 감자나 고구마나. 큰 유치원들은 그런 게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녁은 이제 고기를 먹일 때는 무항생제, 동물복지 인증된 거, 그런 고기들로 이제 아이를 조금 먹이고, 저는 이제 점심은 혼자 먹게 되면은 대부분 샐러드, 이렇게 채소 과일 위주로 먹거나 아니면 된장찌개, 비빔밥. 일반식은 이제 저희 아내가 주는 대로 먹어야죠. 군말 없이. 터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제가 하도 이제 뭐 또 살이 빠져 보인다, 힘없어 보인다, 그럼 저한테 또 고기를 해줘요. 공복에 채소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진화론적으로 봐도 무려 1500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쳐서 우리가 현재 있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누구도
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 인간이 조상이 원숭이가라는 뜻이 아니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조상이 아니고 더 멀리서부터 우리는 진화해서 현재가 왔습니다. 근데 짧게는 70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주식은 과일과 채소였어요. 근데 지금처럼 혈당을 올리고 다 당뇨병을 갖고 왔다? 진작에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겠죠. 우리뿐만 아니고 침팬지, 고릴라, 포유류 모든 동물들이 정말 그 육식 동물들조차도 정말 먹을 게 없을 때는 과일을 먹는단 말이에요. 가장 그 대표적인 육식 동물이 팬더 아닙니까? 제가 푸바오가 너무나 인기가 많길래 이 푸바오에 대해서 이용해서 좀 채소 과식을 알려야겠다. 예. 팬더는 원래 육식 동물이에요, 여러분. 200만 년 전에 이 빙하기를 겪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에는 중국 그 일대로 몰렸는데 수촨성이라는 그 지대에 남은 게 대나무밖에 없었어요. 그 산에서. 200만 년 동안 이게 유전자가 계속 거기에 맞춰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팬더도 고기 먹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주면은. 근데 지금은 아예 안 먹게끔 미각이 없어져 버렸다는 게 현대 과학에서도 밝혀졌고 유전자가 바뀌었구나까지 밝혀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원래 육식인데 그게 아니었고 원래 채소, 과일, 채식에다가 잡식으로 조금씩 먹어왔던 거를 지금은 육식이 주식이 돼버렸던 거죠. 왜? 축산업, 낙농업 이거 엄청난 부가가치 사업이거든요. 전 세계. 아직도 모든 산업이 여기에서 파생됩니다. 요리, 뭐 식당, 뭐 모든 유통에 대해서 고기를 빼고는 이게 산업이 유통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럼 국가 핵심 역량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케팅도 여기에 몰아칠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CCA, 까먹지 말라고 까주수 명칭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다른 거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이거 사과, 아침 사과. 그래서 아침 사과는 금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고 채소로는 당근하고 양배추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럼 몸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를 씹어 먹기가 어렵고 나는 그냥 먹으면은 뭐 소화가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주스 형태로 드셔보세요. 그러면 근데 이 식이섬유조차도 가른 게 잘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착즙으로 드셔보세요. 핵심 뭐다? 무첨가된 거, 화학 제품이 안 들어간 거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 당근까지는 많이 그래도 거부감이 없는데 양배추 가지고 그렇게 또 요오드 결합을 방해해서 갑상선 암 환자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데요. 고포도맵 식품이어서 안 된다는데요. 치킨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치킨 그렇게 먹거든요. 믹스커피 그렇게 마시거든요.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드셔도 되니까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채소 과일은. 그러니까 일단 해보세요. 제가 첫 책인 채소과일식에서는 임금님의 다이어트라고 명명을 했어요. 말 그대로 마음껏 먹으면서 다이어트, 즉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니까 임금님의 다이어트라고 해서 그게 12주짜리까지도 있거든요, 방법이. 근데 그거는 이제 단식하는 것까지 들어가서 좀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실천하기 편하시게 방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기본형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침은 무조건 채소 과일, 주스가 됐든 뭐 씹어먹는 형태가 됐든 그리고 하루에 2끼만 일반식으로 먹어라.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점심이나 저녁이나 둘 중 하나는 자연식물식으로 먹어라. 즉 가공식품을 먹지 마라. 근데 주로 사회생활하고 밖에서 직장생활 하시면 점심은 일반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녁은 자연식물식으로 먹고 주말은 대신에 일반식으로 편하게 드셔라. 또 주말에 외식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특별히 막 그 질환이 심각하지 않으신 분들, 근데 나는 살을 좀 빼야겠어. 건강검진 받았더니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경계 수치, 혈당도 경계 수치, 뭐 당뇨 전 단계 다 약 먹으라고 막 이렇게 압박이 들어와서 해야겠어. 그럼 기본형 하시면 자연스럽게 한 달에 5kg, 3개월에 10kg 요요 없이 빠집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배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좀 심각해. 비만이야. 그러면 이제 특급형으로 가서 주말에는 완전히 채소, 과일, 주스로만 드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주말은.
마지막 특급형은 뭐냐? 지금 내가 진짜 질환이 심각해. 나 당장 뭐 큰일 났어. 아니면 내일 모레 뭐 돌사진 찍어야 돼. 웨딩드레스 사진 찍어야 돼. 막 시간은 가까워졌는데 뭘 먹어도 부작용 나서 요요 와서 막 포기하고 싶을 때, 급할 때. 초특급형 이렇게 빡세게 하면은요, 2주 동안 그냥 삼시세끼 채소 과일만 먹으면 2주 안에도 10kg는 빠집니다. 근데 이게 몸에 나쁘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해보시면 알아요. 왜? 원래 단식도 종교적인 걸로 라마단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지금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금식기도 하고 60일 동안 하시잖아요. 이게 몸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완전 배출시키도록 해독을 하는 작용이에요. 간헐적 단식이 지금 유행하고 있죠. 이 16대 8. 야식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야식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어서 불필요한 걸 먹어서 특히 몸에서 배출 못하는 독소가 쌓여서 살이 찌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제한을 해봐도 우리 몸을 회복한다는 게 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바꾸면 다이어트 제가 책에도 26,000가지가 넘다 현재 해봐도 요요가 계속 온다는 거는 이게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속 가능해요. 왜?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7대3의 법칙도 하시고 아침만 하루 한 끼는 무조건 채소과일 주스로라도 먹고 그리고 주말에 뭐 한 번씩 이렇게 몸 비워주고 그거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됩니다. 면역 반응, 호전 반응 이런 게 분명히 의학적으로도 이제는 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결핵 환자라든지 뭐 백혈병 환자라든지 모든 게 좋아질 때는 가래를 뱉어내는 그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현대 과학에서도 치료하는 방법 중에 밝혀졌어요. 이 자연스러운 증상이고. 그래서 설사를 예전에 무조건 지사제를 써야 됐다라고 한 것도 그래서 지금 바뀌었고요. 치명적이라는 것도 그게 밝혀졌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가장 먼저 내가 가공식품에 위장이 길들여져 있어. 내가 매일 커피를 마셔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이 먹으면 속이 쓰린 증상이 반드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점점점 좋아진다는 건데 그 순간을 모르고 그냥 접하면 사람이 불안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발진이나 두드러기, 두통 같은 게 있는 기간이 2주 정도가 거쳐진다. 근데 그게 참을지 못할 정도까지 참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무슨 내가 머리에 이상이 있어서 뭐 MRI 찍어봐야 되나 CT 찍어봐야 되나 그 정도로 내가 불안하고 흔들린다면 이미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겁니다. 강박증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공포불안이라든지 과대망상이라든지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상담을 많이 받으라고 해요. 일단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육체가 지배당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따로 있지 않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먼저 자연에서 온 것을 먹으면 내 몸에서 해독이 일어나고 있구나. 완전 배출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몸도 그렇게 갑니다. 저도 이제 80kg까지 나갔었가 있었죠. 그리고 저희 아내 만나서 임신 육아할 때 저희 아내도 살이 찌니까 저도 같이 쪄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때 68kg까지 쪘어요. 그랬더니 허리가 다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산하고 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제 빼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그것도 맞추라고는 했지만 그래서 65kg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62kg 다시 됐지만 이제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조절을 하는 거죠. 왜냐면 저도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돈가스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1년에 한 2번은 꼭 먹어요.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정말 기쁜 날, 아니면 진짜 너무 슬픈 날, 이럴 때. 그걸로 저도 힐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방법도 자꾸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체중은요, 본인 컨디션에 맞춰서 하는 게 맞아요. 내 몸이 가뿐하고 개운하고 가장 컨디션이 좋은 게 적정 체중이다. 그렇게 찾아 나가시고 내 몸이 좋아지면 체중은 알아서 찾아 나가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진실들 좀 전해드렸지만 그런 것들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네? 이렇게 상식에 벗어나는 게 진실하고 목적껏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도 있네?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으로 해도 저는 이번에 인터뷰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저는 참 보람이 있는 것 같고요. 이후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열심히 또 활동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